이게 다 뭐야? 30년 전통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머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변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변화니? 안녕하세요. 30년 전통의 갈비집 운영하는 김정희입니다. 방금 들으신 격앙된 대화는 제 며느리 세나와 나눈 마지막 다툼의 일부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과 배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제 경험담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어요. 분노할 수도,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복잡한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좁은 골목길, 그 끝에 우리 가게 정인애가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낡은 간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문을 열면 달그락거리는 방울 소리가 정겨웠죠. 실내로 들어서면 묵직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손님을 반겼어요.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은 우리 가게의 역사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었죠. 불판에서 지글지글 갈비 구워지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어우러져 정인애만의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포장마차는 어느새 월 매출 10억 원의 맛집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만의 갈비 양념 비법과 손님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30년 동안 변치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지켰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손님들의 정희 씨, 이 맛에 산다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날아가곤 했죠.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저 혼자 가게를 지켜야 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궈온 사람이 떠난다는 건 마치 제 한쪽 팔다리를 잃은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힘들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직원들의 도움으로 버텨낼 수 있었죠. 정희 씨,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목까지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정인애니까.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잎이 하늘거리는 4월의 어느 날, 해외 유학파인 며느리 세나가 아들 성우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어요. 처음 본 세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긴 생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세나는 요리학과 수석 졸업생에 미슐린 레스토랑 경력까지 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이 처음에는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어머니, 제가 꼭 어머님의 비법을 배워서 정인애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세나의 말에 처음엔 저도 기대가 컸어요. 젊은 감각으로 가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흔쾌히 동의했죠. 아들 성우도 기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요. 세나가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하고 테이블 세팅을 바꾸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세나의 열정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열심히 일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세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 가게의 정체성을 잃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나가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변화들이 점점 커져갔죠. 주방 기구를 최신식으로 교체하자, 홀 인테리어를 바꾸자, 심지어는 양념 비법도 조금 개선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세나의 말에 망설여지긴 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변해가는 걸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죠. 이게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게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겨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로 채워졌죠.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기 위해 한참을 찍느라 정작 음식은 식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식어갔어요. 세나야, 우리 가게의 본질은 맛있는 음식과 정성인 거 알지?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맛만으로는 안 돼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세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가게의 정신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 세나와 저의 가치관 차이는 조금씩 벌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정도의 변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대 차이라고 여기며 넘어갔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던 거죠. 세나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메뉴부터 손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가보니 세나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향신료 냄새가 강하게 나서 처음엔 무슨 냄새인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건 트러플 갈비찜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재료를 활용해 봤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트러플이라니 우리 갈비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재료였거든요. 게다가 그 강한 향 때문에 갈비 본연의 맛이 가려질 것 같았죠. 하지만 세나는 이게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올 거라며 자신만만해했어요. 세나야, 우리 가게는 전통 갈비집이야. 이런 요상한 메뉴는 우리 손님들 입맛에 안 맞을 거야. 제가 걱정스레 말하자 세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우리도 시대에 맞춰가야 해요. 세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결국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가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와인 소스를 곁들인 갈비 스테이크도 선보였어요. 전통 갈비집에서 와인이라니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하지만 세나는 이런 퓨전 메뉴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 거라고 확신했어요. 새로운 메뉴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주방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갈비를 재고 양념하는 정겨운 소리만 들리던 곳에서 이제는 트러플 오일 어디 있어요? 와인 소스 더 필요해요. 라는 말이 오가기 시작했죠. 단골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아이고, 정희 씨, 이게 무슨 맛이야? 30년 동안 먹어온 그 맛이 그리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세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머님, 옛날 손님들만 생각하다간 발전할 수 없어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해야 해요. 세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단골 손님들을 저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가게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세나는 가게 홍보에도 열을 올렸어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화려한 음식 사진을 올리며 새로운 손님을 끌어모으려 했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젊은 손님들이 늘어났거든요. 가게 안은 항상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음식이 나오면 먼저 사진부터 찍고 한참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식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까웠죠.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인데 말이에요. 이모님, 이 갈비 좀 더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시면 안 돼요? 인스타용으로 찍으려고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음식의 본질은 맛인데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거든요.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달라진 맛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정희 씨, 요새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 30년 동안 먹어온 맛이 하루아침에 바뀌니 적응이 안 되네. 단골 손님들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세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SNS 마케팅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가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와 무료 식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세나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였어요. 어머님, 이분들이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올린 게시물 덕분에 찾아온 손님들은 대부분 한번 오고 말았어요.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들, 맛보다는 분위기만 중요시하는 사람들. 이런 손님들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세나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가게에 나가보니 낯선 사람들이 가구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벽을 뜯고 바닥을 갈아내는 소리에 제 마음도 함께 갈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세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인테리어를 바꾸기로 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세나가 제가 주방에서 바쁠 때 슬쩍 말하고 동의한 걸로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우리 가게의 정겨운 나무 테이블과 소박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느낌의 대리석 테이블과 화려한 조명이 들어섰어요. 벽에는 현대적인 그림들이 걸렸고 심지어 불판도 최신식 전기 그릴로 바뀌었죠. 세나야, 이러면 우리 가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니? 어머님, 요즘은 분위기가 장사예요. 이렇게 해야 인스타에 홍보가 돼요. 젊은 손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세나의 말에 수긍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우리 가게만의 따뜻한 감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아 슬펐거든요. 새로운 인테리어로 바뀐 후 확실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음식보다는 인테리어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죠.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정작 음식은 식은 채로 남겨두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식어갔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제 우리 가게가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세나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던 모습일까? 30년 동안 지켜온 정인애의 정신은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인테리어 변화 이후 가게 분위기도 급격히 바뀌었어요. 세나는 새로운 직원들을 대거 채용했는데 대부분 젊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어머니, 요즘은 직원들의 외모도 서비스예요. 손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세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음식의 맛과 정성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기존 직원들과의 갈등이었어요. 세나는 강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대하며 새로운 방식을 강요했죠. 김 실장님, 여기서 20년을 일하셨다고요? 그럼 더더욱 변화에 적응하셔야죠. 못하겠다면 그만두세요. 세나의 이런 태도에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일한 김 실장님도 결국 사표를 냈죠. 정희 씨, 미안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세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니 내 양심이 용납을 안 해요. 김 실장님의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가족 같던 직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은 일 처리는 빨랐지만 손님들과의 정겨운 대화나 따뜻한 서비스는 부족해 보였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할 뿐이었죠. 어머니, 이런 게 바로 세대 교체예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세나의 냉정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과연 옳은 변화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것이 과연 발전일까? 이런 고민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세나의 변화가 시작된 지 6개월. 우리 가게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이상해요. 인스타 팔로워는 늘어나는데 왜 매출은 줄어들까요? 세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SNS에서의 인기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세나야, 우리 가게를 찾던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났잖니. 그분들이 우리 매출의 대부분이었어. 실제로 예전에는 매일 오시던 단골 손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한번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젊은이들로 가게는 붐볐지만 정작 매출은 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세나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어머님,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해요. 이대로는 망해요. 더 과감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해요. 세나의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6개월 만에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으로 뒤척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단골 손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희 씨, 솔직히 말해서 요즘엔 여기 오고 싶지 않아. 맛도 변했고 분위기도 바뀌었고 30년 동안 지켜온 게 다 어디 갔나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게의 정신이 며느리의 욕심으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매출 하락으로 가게 분위기가 침울해지던 어느 날 우연히 세나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어요. 늦은 밤 가게 문서를 몰래 복사하는 모습이었죠. 세나야,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세나는 서둘러 서류를 감췄어요. 아, 어머님, 깜짝이야. 그냥 내일 미팅 준비하느라요. 세나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세나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어요. 비밀스러운 통화, 급하게 숨기는 서류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며칠 뒤 세나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 중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들려왔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세나가 우리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세나의 행동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가게 운영에 대해 저와 상의하는 일도 줄어들었고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 내리기 시작했죠. 의심이 커져가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세나의 서류를 몰래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세나가 우리 가게의 비법을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려 했던 거예요. 어머니, 이제 곧 정인애가 전국 체인점으로 뻗어나갈 거예요. 제 이름으로요. 세나의 야망을 알게 된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가게의 정신이 며느리의 욕심으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서류를 더 살펴보니
세나가 이미 여러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우리 가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SNS 마케팅과 인테리어 변경 등을 진행했던 것도 다 이를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제 평생의 노력을 이렇게 이용하려 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직원들의 제보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죠. 세나가 광고비 명목으로 가게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과장님, 정말 세나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사장님, 저희도 믿기 힘들었지만 증거가 있어요. 세나님이 가짜 광고 대행사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세나의 횡령 액수는 어마어마했어요. 가게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세나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죠. 이 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 그래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광고비는 계속 늘어났던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세나의 화려한 SNS 마케팅, 과도한 인테리어 변경, 그리고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저는 즉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아들 성우와 세나, 그리고 남은 직원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세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제 질문에 세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나요? 사업은 사업이에요. 가족 감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가 이 가게를 더 크게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세나의 냉정한 말에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제 가게,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아들 성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세나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머님을 속이고 이런 짓을 했다고? 세나는 성우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들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배신감이 2배로 커졌어요. 직원들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믿고 따랐던 분들이, 김 과장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가게를 위해 헌신했던 직원들에게 이런 상처를 줬다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세나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요. 제 방식이 맞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가게를 제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가족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제가 사랑하는 이 가게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모두를 다시 불러 모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부로 정인에는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 앞에서 폐업을 선언했어요. 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게가 한창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 내 욕심으로 우리 가게를 망치는 게 성장이니? 저는 세나의 만행을 모두에게 폭로했어요. 횡령 사실, 비법 도용 시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폭로가 끝난 후 저는 3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가게의 비법이 적힌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그것을 불태워 버렸죠.
이건 진심으로 음식을 대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거야. 내게는 자격이 없어. 노트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30년 세월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이제 더 이상 욕심 많은 사람들의 손에 제 인생의 결실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세나는 비법 노트가 불타는 걸 보고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건 우리 가게의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 내가 훔쳐가려던 그 생명줄 말이니? 이제 누구도 이걸 악용할 수 없어. 세나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아들 성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세나가 이럴 줄은. 성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우야, 넌 아내의 욕심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순진했던 거야.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봐.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며 저는 쓰라린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구어온 우리 가게가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폐업 결정 후 남은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끝나게 해서. 하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사장님, 3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직원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정인의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아쉬움을 전했어요. 정희 씨,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손님들의 말씀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인연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폐업 후 몇 개월이 지났어요. 세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프랜차이즈 확장은 실패했고 아들 성우와도 이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결국 저는 작은 규모지만 새로운 갈비집을 열었어요. 이번엔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비법을 전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죠. 젊지만 음식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정연우라는 청년이에요. 정희 이모님, 저는 진심으로 이모님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맛으로 승부하는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현우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놀랍게도 아들 성우도 변화했어요. 세나와 이혼하고 제 곁으로 돌아와 가게 일을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겠어요. 제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이 맛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는 작지만 단단해요. 옛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오고 있죠. 30년 전통의 맛을 이어가면서도 현우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닌 신뢰와 정성에서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었던 세나를 용서하지 않은 제 결정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앞으로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